미 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권고한 사후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의 규제 조치를 거두기로 밝혔습니다. 79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욕주와 시 보건당국이 뉴욕시 지역 폐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공동 발표하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신성 모도적 표현이 담긴 소설 악마의 시를 펴낸 사멜 루슈디가 뉴욕에서 열린 연설 행사 참석 중 피습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이 지난해 대비 약 300건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율 역시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권고했던 사후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의 규제 조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미국인이 백신이나 감염 등으로 면역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이러스 노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행해왔던 6피트 거리두기는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피트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권고되어 온 조치입니다. CDC는 또 접촉자 추적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으로 제한하고 고위험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정기적인 테스트도 강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됐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격리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섞이지 말라는 권고가 없어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교실에 있기 위해 정기 테스트를 받도록 한 이른바 테스트 투 스테이도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치는 이전과 같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5일 동안 집에 머물고 10일 동안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10일 동안 격리하고 면역 체계가 손상됐을 경우 격리 해제를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격리 후 의사 진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CNN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팬데믹 대유행 초기 이후 2년 이상 동안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이나 감염 등으로 면역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CDC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으로 그동안 각 주와 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 악재로 인해 떨어졌던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최근 40%를 넘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원 대다수가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인물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결의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복귀한 어니타 더는 대통령은 재출마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 고문도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재출마할 경우 트럼프를 이길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생각은 옳다며 그는 명백히 우리의 가장 좋은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출마를 계획 중이라 말한다면 실제로 출마하는 것이라며 그가 출마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최근 입법,
경제, 외교 정책적 성공에 고무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임기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 악재로 인해 지지율 저하로 고전했지만 최근 시행된 설문조사에선 업무 수행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결시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도 통과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에선 재선 도전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86세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항마로 나올 확률이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만찮은 고령으로 선거일에 78세가 되고 당선된다면 임기 종료가 되는 시점엔 82세가 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오늘 뉴욕주와 뉴욕시의 보건당국은 뉴욕 락린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뉴욕시에서 채취된 폐수 샘플에서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심하면 팔, 다리의 영구적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높고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백신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일원 하수 및 폐수에서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보건당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뉴욕주와 시 보건당국은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채취한 폐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두 보건국의 발표는 해당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 거주자에게서 양성 사례가 확인된 이후 보건당국은 주저녁 폐수 샘플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과 7월 채취된 오렌지 카운티의 하수 샘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오늘 뉴욕시에서도 잇따라 발견된 것입니다.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은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이 한 건씩 확인될 때마다 수백 명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지난 2013년 이후 미국에서는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CDC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척수를 감염시켜 팔과 다리에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인후통, 발열, 피로, 복통 등의 독감 유사 증상부터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지 않으며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전염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아마비의 치료제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유일한 예방책인 셈입니다. 이에 뉴욕주와 시 보건당국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협력해 지속적인 폐수 감시 및 관리 노력을 계속하고 백신 접종 독려 및 백신 접종센터 시행, 각 지역 의료 제공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긴급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CDC의 지침에 따라 모든 취약 연령 아동에게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물론 주 저녁 모든 생후 2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바로 접종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슬람을 모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설 악마의 시의 작가로 전 세계 이슬람계로부터 오랫동안 항의와 암살 협박을 받아온 살만 루슈디가 뉴욕에서 열린 연설 행사 참석 중 괴한이 휘두른 칼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기 최대 필화를 일으켰던 책 악마의 시를 펴낸 75세 인도 출신의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오늘 뉴욕주 서부에 위치한 셔터커 카운티에서 문학 관련 연설을 하려던 중 연단 위로 올라온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늘 루슈디는 뉴욕주 서부 오데호 연안에 있는 셔터커 연구소에서 강연을 하려고 무대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루슈디를 소개하는 순간 한 괴한이 갑자기 무대로 달려와 루슈디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때문에 루슈디는 단상에서 떨어져 쓰러졌으며 목 부위에 칼로 찔린 것처럼 보이는 상처가 발견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루슈디를 공격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부연했으며 신상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루슈디는 1988년 소설 악마의 시를 출간했다가 전 세계 이슬람계로부터 항의와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두 인도인이 비행기 테러 사고를 겪은 뒤 각자 천사와 악마의 영향을 받게 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인데, 내용 중 이슬람 예언자 모하메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모하메드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일부분을 악마로부터 계시받아 썼다고 표현하는 등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포함돼 이슬람권의 반발을 산 것입니다. 출간 당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루슈디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루슈디의 암살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10년 넘게 피신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1998년 무함마드 하타미 당시 이란 대통령이 루슈디에 대한 위협이 끝났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인 2012년 이란의 한 반관영 종교재단은 루슈디에 대해 33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한편 루슈디의 책을 번역한 사람들에게도 괴한들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악마의 시를 번역한 이가라시 히토시 교수는 괴한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고, 노르웨이에서 이 책을 출판한 업자는 총에 맞아 숨졌으며 이탈리아어 번역자도 흉기로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이 지난해보다 약 3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연일 터지는 흉기 피습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 또한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뉴욕 시민이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시 전역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은 2,7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건, 11% 증가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은 올해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급증했습니다. 흉기 피습 외에도 뉴욕시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뉴욕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74,539건으로 지난해 54,551건보다 36.6%, 약 2만 건이나 더 발생했습니다. 범죄 유형 중 빈집털이가 3205건으로 48.3%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차량 절도가 42%, 강도가 39.8% 증가했습니다. 올해 살인사건은 261건 발생해 8.1% 줄어 7대 범죄 중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시 전역에서 총기 사건은 843건 발생해 10.1% 감소했고, 총격 피해자도 1,020명으로 7.4%가 줄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달 초 치안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뉴욕주의 보석개혁법 아래 구금되지 않은 용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며 보석개혁법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우체국이 여름 휴가철 성수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편물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우편규제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패키지당 25센트에서 최대 6달러까지 가격이 인상됩니다. 지난달 미국 우표 가격이 2센트 인상되면서 퍼스트 클래스 등급 편지를 붙이는 비용이 3.4% 올라 60센트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소비자 물가가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만한 가격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고급 승용차 절도 사건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주 전역에서 도난당한 승용차는 9,093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3% 증가한 것입니다. 절도범들은 가격이 비싼 BMW, 벤츠, 렉서스 등 고급 모델을 노리기 때문에 도난당한 승용차 거의 대부분이 고급 승용차들입니다. 고급 승용차 절도 사건은 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타운들로 타운 인근에 주요 고속도로가 있어 차를 훔친 뒤 도주하기 쉬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에서는 잉글로드 클립스가 올해 22대, 알파인이 8대의 고급 승용차를 도난당해 차량 절도범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집값이 처음으로 4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연말까지 오름세가 둔화되고 다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2분기 단독주택 평균 판매 가격이 41만 3,500달러로 집계돼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도시권 185개 지역 중 184개 지역이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는 1분기와 2분기 초 이루어진 구매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후 매물이 증가하고 일부 호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22%로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완만해지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상승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신문과 주요 통신사들은 이재용 부회장 복권 소식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부회장 사면에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이끌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 복권이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촉발된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부회장 복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삼성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복권으로 삼성이 인수합병이나 투자를 더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의 복권에 응답자의 77%가 찬성했다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